대기업 시청자 일성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성건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일성건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대응 방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기다려 볼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한 4일, 일주일째 계속해서 좀 하락을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주가의 하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하락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지수 하락이 일주일째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닿으면서 같이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첫 번째는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기존에 3회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같이 좀 연동이 되고 있다. 지수 하락으로 인한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이 두 번째는 일성건설이 최근에 3월 달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비록 많은 폭은 아니지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가 반등폭의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 총선에 대한 일정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다. 일성건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로 뭐 아무래도 동신건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에이텍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일성건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에이텍 오늘도 6% 빠지고 있죠. 이 동신건설 역시 같이 주가가 8%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얘네들에 대한 하락이 어느 정도 후발주자에게 반영이 또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런 내용도 들려왔었죠. 지금 현재 여론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일부 측에 따르면 이러한 진보가 과대 표집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니까 즉 원래 우리나라 이 보수층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은데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높은데 이런 진보가 더 많이 잡히게 된 것 자체가 이 여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론조사가 역대급으로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런 낙동강 벨트, 뭐 한강 벨트 등등등 해서 원래는 이런 이념 성향이 보수적인데 이번에 총선에 대한 정당 지지율 자체가 민주당이 높게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이상하다. 좀 과대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사전 투표가 끝나고 사전 투표 결과를 보면 뭐 나올 얘기긴 하지만 이러한 좀 악영향들이 전반적으로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총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사실 이제 끝났다. 재료 소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급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이 총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은 거의 연일 매도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개인 비중이 높아지고 현재 외인 비중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다른 기관 뭐 금투 투신 이런 데서는 딱히 수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외국인의 수급이 잘 들어와 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다시 한번 더 주가 차익실현을 위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일성건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건설주겠죠. 그러면서 건설주의 시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돌아서 주는 것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성건설이 과거에 이 공공주택 관련돼서 국가 기본주택 정책 편입주로 분류가 되면서 21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번 그 대선을 조금 준비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이 과거에 큰 가격대에서 뭐 4,000원, 3,000원 이런 높은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성건설 본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 증가하면서 뭐 4배, 3배 올라갈 확률보다는 테마로 인한 편입으로 주가가 펌핑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에 대선이 있고 이번 대선 역시 이런 부동산 정책을 안 가져 나올 수가 없겠죠. 사실 이 정책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게 뭐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노인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대선 테마를 노리신다라고 하면 이 일성건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부양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직 3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선 테마라는 게 보통 2년 전부터 주가가 꿈틀꿈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봤을 때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년까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가에 대한 조정인가 조정과 행보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121선과 241선을 맞고 올라와 주는 게 이 일성건설의 턴어라운드 변곡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는 자,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형광색 선이 121선입니다. 장기 평선. 이 121선을 뚫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 이 추세가 돌아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건설업 시황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테마나 이슈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21선을 돌파해서 안착해 주는 게 좋겠지만 중장기적인 추세가 변곡, 그러니까 추세가 변곡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곡점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변곡점이 현재는 장기 평선 121선이 되겠다. 자, 2년 동안 이 121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만약에 121선을 안착해주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뭐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24년도 올해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 조정과 과거의 1,000원대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비롯했을 때는 어느 정도에 대한 주가 반영분은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한 줄 평으로 정리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변곡점을 노려야 되는데 그 변곡점이 장기 평선 121선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변곡점에 대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27년 대선을 위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정리하면서 오늘 좀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